자, 이번 시간 제3자 연계약 관련해서 문제 지문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틀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됐던 거, 용어에 관한 부분이 제일 시험 용어로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매도인을 요약자, 그 다음 매수인을 낙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고요. 매도인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관계를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중심축은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중심축이 되게 되고요. 제3자는 곁다리입니다. 해서 곁다리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보상관계, 기본 관계라는 게 중심이 될 테고, 계약의 소멸 등 관련해서 요즘 잘 내지 않는데, 하여튼 제3자는 무효 취소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계약의 당사자만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제3자의 권리 확정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제3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죠. 통정 허위 표시라든가 혹은 저런 게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 표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되는데, 상대적 무효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죠.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근데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게 선의 제3자가 포함되는 것과 부인되는 것,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선의 제3자 아닌 것 두 개만 외우게 되는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바로 매도인은 요약자는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는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관계 기한 항변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주요한 핵심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지문 가지고 보면서 관련한 부분들 체크해 드릴게요. 교재 219페이지 핵심 지문 1번 좀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전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 저도 잘 모르니까. 답 아니죠? 답 아니죠? 별표 없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꼭 이상한 말이 한두 개씩 깔려 있다고. 그럼 무조건 패스라고. 딱 봤는데 뭔 개소리야 라고 싶으면 무조건 패스라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공부가 돼 있다 할지라도 뭔 소리인지 모를 말이 무조건 나와야 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2번 지문,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해서 굳이 설명하면 이런 식이야.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받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을이 또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자, 지금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돈 주고,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주면 된다고.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그냥 퉁쳐서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넘기게 되면은 이것도 뭐와 같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을 돈 있으니까 퉁쳐서 돈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돈 이제 결국 이제 채무가 면제가 되니까 병은 역시 돈을 받은 거가 진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패스예요. 두 개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 시험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지문, 답이 아니라는 거. 3번 지문,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건 틀렸죠? 아까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는 도끼 들고 다니는 놈 중에서 제일 진상이 제3자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지문 3번 하나만 의미가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용어 나와 있네. 수익자는 요약자와 제한 행위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더럽게 기네. 주어, 수로 끊어가십시다. 수익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수익자가 제3자거든요. 아까 취소, 무효, 해제, 이건 누가? 계약의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 제3자는 어떻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 답이 아니고 다만 문제를 풀어갈 때 주어서로 끊어서 가시면은 이거 대충 감을 때릴 수 있어요. 아니 의미 새겨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다. 맞나요? 주어 뭐야? 요약자 서술어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맞죠? 아니 이게 의미를 새기지 말고 주어가 뭐야? 은은이가 요약자가 누구야? 메이드인. 메이드인은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용어가 이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메이드인, 매수인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주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메이드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그래서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아무 이유 없이 해제하지는 않을 테고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파트가 되게 까다로운 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용어 때문에 힘들어요. 은는이가 이게 주어라고요. 요약자는 해제할 수 있다. 2번 질문.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끝머리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주어 뭐야? 제3자. 끝머리 서술어 해제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는 없다. 해제할 수 없다. 3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죠?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죠?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죠?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 건데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4번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죠? 맞죠? 이렇게 주어수로 자꾸 끊어가셔야 돼.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게 되면 자꾸 꼬여요. 용어가 낯서니까. 다시 수익자 혹은 제3자는 무효, 취소, 해제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관련 기출 핵심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맞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 수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표시 할 수 있죠. 2번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에 확답을 최고화했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갔었죠. 도끼 들고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다고 매수인이 저 돈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해서 꺼져 하면은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이 중요한 질문, 답이 되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제3자의 권리는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답이 됐던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본문에 선의 제3자 규정 적용 폐지라고 되어 있죠. 제3자를 위한 계획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민법이 정하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교재 221페이지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요 얘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바로 답으로 가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한참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자, 통정 허위 표시라는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교재 26페이지 가서 설명드릴게요. 26페이지. 한참 앞으로 가야 돼. 26페이지. 그냥 2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26페이지.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라는 표현 나와 있죠? 본문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 다만 통정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내막을 모르고 있는 제3자에게 어떻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 문제가 선의 제3자의 범위라고 해서 밑줄 그어진 거 본인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죠? 그죠? 이게 지금 8년 동안 2번 나왔다고 중요하다고.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걸 외워야 된다고요. 왜? 포함되는 게 18개가 있거든.
뒤지거든. 그다 외우다가.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웠다고 치십시다. 문제 바로 가서 26회 A형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문제 나와 있잖아요. 26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모르지. 포함되지 않는 것만 알고 있죠. 그죠? 26페이지 문제 풀고 있다고요. 선의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뭘 빼야 돼?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를 빼야 되죠? 디귿, 리을. 끄트머리나. 읽지마. 문장 읽지마. 문장 읽으면 뭐 한다고? 뒤만 바로바로 탁탁 끊어가시는 거야. 디귿번에 본인, 리을번에 제3자 나와 있죠? 이 두 명을 제외한 사람이 어떻다? 선의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지문 좀 읽지 마요. 뭐 한다고 읽습니까? 읽어버리면 외운 것까지 놓쳐버려요. 끝머리에 살살 보는 거야. 우리 앞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자가 엄청 길게 나와. 인정된다. 무조건 맞겠지. 4개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 그 2번 문제.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않는 자는 감사한 문제지. 우리가 외운 게 뭐야? 선의 제3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잖아요. 선의 제3자 아닌 게 뭐라고?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단 몇 번? 끝머리 쓱쓱 봐야 돼. 보니까 어디 있어? 2번에 나와 있죠? 수익자 나와 있죠? 2번에 수익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문제를 나름대로 어렵게 꼬아서 내는 거야. 제3자 하면 너무 쉬우니까 제3자를 위한 계획에 제3자로 표현하지 않고 수익자라고 표시를 한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는 서로 짜고는 의사표시 무효가 될 텐데 선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시험에서는 제3자 또는 수익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2개만 제가 분석을 해놨다고. 그게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바로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 한 번은 26회 때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23회 때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30회도 안 나왔으니까 31회 때쯤 기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저 외울 게 선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다시 돌아와요. 교재 몇 페이지? 221페이지. 자, 여기까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자, 앞에서 이제 그나마 쟁점 삼았던 거 제3자 이 사람은 무효 취소 해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약자와 낙약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이드 지문 구성됐었고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게 되면 요약자, 낙약자 자,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슈.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획이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민법에서 얘기하는 선의 제3자 규정,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얘는 그 외에 본인도 있었죠. 그래서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 거절의 가능성. 이제 문제 보기 앞서서 보상 관계에 기해서, 기본 관계에 기해서는 어떻다?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신 원인 관계에 기한 항변은 어떻다?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거의 문제의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한번 보고 가볼까요? 자,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해서 가볼까요? 갑이 뭐가 된다? 매도인. 을이 뭐가 된다? 매수인. 병이 뭐가 된다? 수익자 제3자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1번 지문이요. 자, 갑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죠? 요약자죠? 갑은 대가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의 기본 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 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해서 여기까지는 그거 다 치고 자신의 기본 관계에 기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뭔 소리야? 을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일단 유보. 2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면은, 자, 병은 을에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도 유보. 지금 공부했던 거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4번,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병은 자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확실히 맞죠? 그죠?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문제,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요. 제3자의 권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당연히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린 주제인데요.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게 되면은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우리가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떻다?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설명드렸는데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서는 선의 제3자가 어떻다?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통정의 표시 얘기를 한번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3자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뭐라고요? 바로 선의 제3자의 범주에 어떻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요건 다음 순에 다시 할게요. 상당히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고요. 넘어가서 일단 이 문제 어려우니까 하나 패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첫 번째 질문.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수익자가 낙약자,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한 문제는 비우고 가십시다. 두 번째 박스. 어머, 답이 됐네. 하나, 둘, 셋 중에 두 개가 답이 됐죠? 아, 별표 있잖아요. 자, 1번. 낙약자는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낙약자는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보상 관계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가 돼야 되죠? 아니. 이행 거절을 한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이 사람은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요. 아니,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문장이 어렵다고요. 다시 포인트, 보상관계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3자 등에게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또는 매도인의 경우 매수인에게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의미상 얘기들은 제가 자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료를 만들 때는 근데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뭐라고요? 바로 자 낙약자라는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또는 보상 관계 기한 항변으로 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1번 질문. 낙약자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 관계, 보상 관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낙약자는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돈 못 주겠다. 우길 수가 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또는 낙약자는 보상 관계 기한 항변으로부터 제3자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번 질문.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획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낙약자는 요약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 이게 뭘 얘기한다고요? 바로 기본 관계 기한 항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 기한 항변이니까 이때는 어떻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질문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달리지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매수인, 낙약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기한 동시 이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제가 등기를 안 넘겨줬으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이 지금 결국은 세 가지 명제를 다 틀리게 뽑아냈는데 그중에 답이 2번이 됐는데 낙약자 누구? 자, 매수인의 경우 매도인, 요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 낙약자는 누구와의 항변? 자,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조금씩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용어,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표현들, 차라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 대신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너무 짜증낼 거 없어요. 이제 첫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의 의미를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표현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그리고 제3자로 수익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보상관계 기초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이제 3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예요. 30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고요.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1번 문제 26회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누가 될 것이고 갑이 될 것이고 매수인이 누가 되고 을이 되고 병이 뭐가 된다? 제3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가 될 테고 매도인을 뭐라 부르고 바로 요약자, 매수인을 뭐라 부른다? 낙약자. 그럼 이제 답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십시다. 자,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제3자 수익자는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고 두 번째,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은 그 권리 변경시킬 수 없다.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아이죠.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어떻다?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초에서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1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서 갑이 매도인 또는 유약자, 을이 매수인 또는 낙약자, 병이 수익자. 1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수익자 병은 을의 채무불 이용으로 끄트머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병은 해제할 수 없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서를 대충 읽으라고. 어차피 자세히 봐봤자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독이 돼. 주어서를 끊어서 읽으면 대충 알 수 있는 것을 꼼꼼히 보시면은 말린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가야 되듯이 문제를 풀어갈 때도 주어서로 끌어가야 된다고. 2번 질문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됐을 때 병의 급부 청구는 소멸한다. 일단 오른편인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중요치 않아요. 3번. 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거하게 얘기하면은 낙약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4번 질문이요.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 쟁점이라고 그랬었고요. 아까 한번 답이 됐었고. 그 다음에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병에게 바로 대금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 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일단은 비우고 가십시다. 지금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요거만 가지고 가셔야 돼. 이거 살을 붙이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을 했다. 틀린 것은.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돼 가는 과정인데요. 일단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1번.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질문.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병은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질문.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뒤가 틀렸죠? 틀렸죠? 알잖아. 이제 몇 개 외운 게 있잖아. 몇 개 외운 거. 자, 제3자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해서 답 3번. 병은 해지할 수 없다고요. 4번 질문. 을이 병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꾸 나오니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자, 가십시다.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 전부 계약이 나가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갑입니까? 병입니까? 다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야 되고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거야. 등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을한테 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거야.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먼저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한 사안이라고요. 근데 등기를 안 넘겼다고.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죠.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때 누가 이득을 얻었냐 이거야. 갑이 얻었어? 병이 얻었어? 지금 돈 누가 받았어? 병이 받았죠? 병이 돈 받았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누가 얻었냐고. 원인 없이 지금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병. 그럼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없다고 돼 있어. 옳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부터 외웁니다. 다시. 아니야, 뭘 책을 봐. 책 속에는 길이 없어요. 가을철 되면 책 속에 길이 있다. 개뻥이에요. 책 속에는 졸음밖에 없어요.
다시. 갑이 원래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 요거 하나만 지금 다 설명하면 힘드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는 거야.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팔아서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자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얘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그러면 병은 갑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원래 병은 갑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 돈을 안 갚으니까. 확 죽여버리려고. 도끼 들고 왔어. 그런데 갑이 얘기를 해. 제가 3달간 계약을 체결하겠다.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얘한테 등기 넘겨주고 얘한테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나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갑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안 그러면 도끼로 죽여버렸다니까 갑을. 짜증나가지고 입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얘는 계속 거짓말 하는 애야. 그래서 야 돈 빨리 줘라. 내가 등기 넘길게. 등기 안 넘겨.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돈은 누가 받았어? 병이 받았죠. 근데 부당 이득을 얻은 사람 누구라고요? 갑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병은 받을 돈 받은 거예요. 갑은 생명 연장을 했어. 갑은 생명 연장이 됐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덕분에. 그러니까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다고 논리를 구성을 해버리면은 아무도 제3자를 위한 계획에 제3자가 안 돼요. 도끼로 죽여버리고 말지. 그죠? 아니 내가 법을 공부했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자식이 돈을 안 주면서 질질 끌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끝장을 보겠다. 도끼를 칼날을 갈아서 갔다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얘기를 한다고. 내가 공인중개사관에서 민법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수익이 의사표시하게 되면 무조건 얘가 돈을 나한테 줘야 돼. 돈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얘는 부당이득이 있어 없어? 없어. 자기 받을 거 받은 거에 불과해. 그래서 얼핏 보면 제3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3자는 자기 거 받을 거 받았고요. 그리고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은 이번에 본의 아니게 생명 연장을 해버린 갑이 얻었다.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을은 대금 얘한테 을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갑에게.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몇 개 달달달 외워서 그걸로 쇼부를 봐야 되지. 중간에 이상한 얘기들 쫓아가시면은 나중에 공부 좀만 되면은 보나마나 이 4번 지문인가요? 이거 보니까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그냥 아까 제3자의 권리 침해 변경할 수 없다. 두 번째, 해제 무효 취소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요약자, 낙약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자 이때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고. 또는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 보시고 5번 집은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보상관계 기한 항변이죠. 그죠? 갑이 등기 안 해줬으니까 이때는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건 보상관계 기한 항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고요. 자,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가볼까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스톱. 다시 한번. 병은 해제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의 권리가 확정되면 갑과 을은 그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한편 특히 주로 나오는 게 낙약자. 이 사람은 보상관계 기한 항변, 기본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 잡단 얘기. 요약자는 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의 등기 이전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요 얘기. 그러나 원인 관계 기한 항변은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 이 정도면 한 7, 8개 된다고. 이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그걸 벗어나면 많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 이것도 못 외우니까. 자, 1번. 매수인 을은
갑과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 더럽게 어렵네. 갑의 병의 관계,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원인 관계. 원인 관계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죠.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기한 항변으로만 어떻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이게 뭔 소리냐고. 갑과 병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원인 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상 관계 또는 기본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까다롭다니까 내용은 알아도 시험 문제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한 6개, 7개 정도를 줄줄줄 외워놓게 되면은 시험은 몇 개 뭐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답을 다 골라낼 수 있다고요. 자, 2번 질문.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갑이나 을만 어떻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번.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맞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병은 을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무효가 되거나 갑에 의해서 해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닌 바예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 5번. 자, 매수인 을이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병에게는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까 기억나시죠? 병은 부당이득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연장이 된 사람은 누가 된다?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30회 문제만 하나 패스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이렇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법 강론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